안녕하세요. 즐거운 문화 읽기 박선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선생님, 임진왜란이요. 뭐 도자 전쟁이었다, 차사발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도자기 전쟁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근데 차사발 전쟁은 좀 생소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인들, 우리 도자기들 일본에 다 뺏겼잖아요. 근데 차사발이라 보통 사발 찻잔 그러지. 사발은 보통 일상에서 막사발 같은 느낌. 막사발 지금 얘기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가 흔히 막사발이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정성껏 만든 제기다, 이런 주장을 펼친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고 보면 뭐 우리 신주단지 모시듯이 소중히 한다 이런 표현 아직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소중히 만들어지고 소중히 사용되던 그런 그릇들. 근데 우리가 막 막사발이라고 부르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 소중하게 만든 우리의 사발이 우리나라에서는 막사발로 폄하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국보급으로 추앙받는지 그 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네요. 자, 그래서 사기장 신한균의 우리 사발 이야기에 그 모든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조선의 사발을 뺏기 위해 벌였던 차사발 전쟁 임진왜란. 400년이 흘렀지만 사발과 사기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분신 같은 그릇을 만드는 사기장 신한균 씨. 그는 아직도 차사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도자기는 항상 팔지 않고 시집 보낼 때입니다. 또 시집 보냈다는 뜻은 한번 시집간 딸은 항상 그래도 걱정이죠. 뒤로 챙겨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잘못 시집간 사발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사기장 신한균 씨의 우리 사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옛부터 일본 사람들이 사발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아왔다는 경남 양산. 오늘도 활짝 핀 연꽃이 사람들을 맞는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한균 씨는 일본에서는 국보로 여겨지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막사발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거 있죠. 사실 우리 민족에 가장 친숙했던 겁니다. 가장 정들었고. 근데 이게 왜 남은 나라 가서 국보가 됐을까요? 왜요? 자, 보이시다. 꼭 이런 거 하나가 진주부에서 만든 민간인들이 쓰던 제기 하나가 분명히 일본에 건너가 국보가 되는데 일본은 그 사실을 항상 숨기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막사발이고 일본말로는 작기라 그럽니다. 작기.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조선인이 버린 작기를 보는 눈이 있어서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그 미를 발견을 해서 예술품으로 삼았으니까 자기들의 예술이라 그럽니다. 근데 분명한 이 제기였거든요. 사실 제기 일반 그릇하고 제기하고 달리 다른 걸 누가 봐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만든 거였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일본 국보가 된 조선 사발을 만져볼 기회가 있었던 신한균 씨. 양산입니다. 그릇 만드는 전문가의 눈에 제기로 보여진 건 일반 박공기보다 굽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것도 제기입니다. 조상이 높다는 의미에서 일반 밥공기보다 높은 굽을 이용했던 것인데 그의 이런 독특한 시각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우리 사발을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다. 한교라고 하면 공자님 모시는 사당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당에서 만든 그 제기로 썼던 건 이렇게 도린굽이라든지 여러 뭐를 달아놨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쿠오카의 나고야 성에 본진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제 침략해놓고 그때 이제 그 전령이죠. 전령이 가장 먼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선물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제기였습니다. 꼭 요리된 거죠. 일반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 도망을 갈 때 제기는 가지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왜 항교용 제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항교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동네 전체의 그거였죠. 그 다음에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에 있는 제기를 가져갈 줄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그 당시 8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지금 일본 문화재가 돼서 일본에 아직 8쯤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와리고다이라 그러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발을 잡기라 처음 평한 사람은 비애의 미란 미학론으로 유명한 일본 수필가 야나기 무네요 씨. 아주 슬픈 민족이 어쩌다 만들어낸 우연의 미학이란 뜻이다. 그러나 사기장 신한균 씨는 그릇에 내는 흠집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 고도로 계산된 조선인의 여유, 운치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10년 동안 고단한 자료 조사를 펼쳐왔다.
그리고 사기장의 눈으로 재해석한 우리 사발 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을 펴냈다. 또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의 사기장들에 대한 기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큐슈의 카라츠 지방은 도자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 사기장의 시절을 기록한 옛 문서에서 우칠이란 이름, 우리말로 또칠이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18세기에도 우리 글을 지켜온 흔적은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다. 10년 동안 고단한 혼자만의 싸움을 벌이면서 막사발이 아님을 주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건 바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었다고 한다. 작은 파리는 산속에서 깨진 도자기 파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주물럭들고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저에게 준 하나의 그런 자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을 떼거나 뭘 할 때, 흙공부를 할 때 이걸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근파리는 아주 도자기의 그 미스테리를 풀어주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실제로 막사발이라 불리던 사발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조들이 정성 들여 만든 사발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막사발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정색을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굽처리한 것도 보십시오. 도자기 그 물레 찰 때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막사발이라 불러도 되지만 왜 이런 걸 막사발이라 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정성껏 만든 건데 다르다는 겁니다. 사발이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왜 막자를 붙이냐 말입니다. 그냥 조선 사발입니다. 책을 쓰지 않고는 가슴 속 열병을 견딜 수 없었다는 신한균 씨. 아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장은 불 앞에서 그를 이렇게 지도한 건 도예가로 잘 알려진 아버지 신정희 선생이다. 날려버리는 행동이다. 가마에 넣기까지는 학력이라곤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인 그. 하지만 400년간 끊어진 조선 사발의 역사를 처음 재현해낸 사람이 바로 신정희 선생이다. 젊은 시절 전국의 옛 가마터를 돌아다니며 사금파리를 주워 모았고 그것을 토대로 1968년 전통 조선 사발을 처음 재현해낸 것이다. 신한균 씨는 이 책을 쓴 또 하나의 이유로 아버지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버지 신정희 씨에게 아들의 행동이 쉽게 이해된 건 아니었다고 한다. 책이 나올 때까지도 몰랐지. 알긴 알았지만 꽤나 알았지. 욕을 들어문다고 알았고 내한테 욕도 많이 들었고 책을 갖다 쓰게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났어. 또 일본도 가기도 무제정 가고 내가 그 소리를 하면 눈물을 흘려. 야, 책 쓴 거 이러고 이야기하고 내가 눈물이 흐른다고. 왜 쫓겨내셨어요? 그릇쟁이가 그릇만 만들어야지 학자도 아닌데 그래. 책 쓴다고. 시방 끓여 만들어 사람도 몰랐지. 이런 거로. 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그걸 제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띄어봐야 벼룩이죠. 도예가 신정희 씨가 조선 사발을 처음 재현했다면 사기장 신한균 씨는 그동안 잘못 흐르고 있던 우리 사발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15세기까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도자기의 종주국이었다. 작품이 아니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도자기 장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도자기는 일본 도자기에 밀린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작은 사발들을 사발이 좀 작죠. 우리 조상들은 보식이라 그랬습니다. 사발보다 작은 걸 보식이, 그보다 더 작은 건 종자. 그다음에 여자용 밥그릇, 예쁘게 만든 밥그릇을 또 온팔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순수한 우리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혀진 우리 것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사기장 신한균 씨. 우리말을 되살리는 것과 함께 다양한 유약 기법을 재현해 보고자 한다. 그중 하나가 북한 함경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회령 유약 기법인데 우리나라에선 지난 96년 신한균 씨가 처음 재현했다고 한다. 자, 잠시만 들어볼래? 하지만 아버지의 눈엔 아직도 돌봐줘야 할 아들인지도 모른다. 부모야 뭐 내가 70이 돼도 어린애로 보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버지가 400년 전 조선 사발을 제안했다면 그는 고화지죠. 북한 회령 도자기를 제안했다. 그 볏짚재라든지 안 그러면 억새풀재라 그랬죠. 이걸 태운 재죠. 요걸 요렇게 발라가지고 잘 바릅니다. 여기다가 불을 1300 정도를 떼면 이렇게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게 바로 북한의 해령지방, 맹천지방, 한경도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 하나의 기법입니다. 사기장들은 항상 한세기를 먼저 산다. 요거는 또 하동에서 파왔습니다. 사발을 만드는 원료 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데 도자기는 첫 번째도 흙이요, 두 번째도 흙이요, 세 번째도 흙입니다. 네 번째가 불이고 다섯 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흙만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음 세대 도자기를 책임질 흙이다. 이거를 이제 내 아들 주려고 흙을 파묻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0년 정도 되고 나면 아주 찰기 있는 흙이 될 겁니다. 애 태어나면 다른 분들은 뭐 나무를 심죠. 우리 같은 거래쟁이는 흙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장 생명이니까요. 흙 없이는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도자기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장인의 혼자 열정으로 3분의 1을 만들고 3분의 1은 가마가 만들고 나머지 3분의 1은 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신한균 씨는 이런 전통 관습에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다. 이제 이렇게 불을 떡 뗄 때 말입니다. 아버님이 항상 그러십니다. 거래쟁이는 겸손해야 된다고.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 이 가마 신이 놓여버리면 단 한 점도 안 나오니까요. 이 옛날 조상님들은 이게 지금 애 낳는 거로 봤습니다. 여기 가마는 여자의 자궁이었습니다. 이 속에 옥이 들어 있습니다. 도자기가 들어 있죠. 애 낳는 날인데 이쁜 여자가 오면 질투가 나가지고 애를 안 낳을까 싶어서 여자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그걸 절대 부정합니다. 요새 여자도 얘가 도자기 더 잘 만듭니다. 그래 얼마든지 오라 그럽니다. 예. 가마불을 떼는 날 야야. 도자기를 만드느라 흙먼지와 씨름한 사기장들은 돼지고기에 막걸리를 마신다. 이게 아까 새까만 흙 봤죠? 그거 발라꾼 거예요.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사발 그릇에 술을 담는다. 라든지 그거 발라꾼 기고. 우리 도자기는 아마도 이렇게 사람과 어울릴 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는 술 먹을 때도 한 사발, 두 사발. 뭐 사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친숙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밥 먹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쓰면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게 많이 만지면서 가장 정들게 내 옆에 있는 게 바로 사발입니다. 그래서 사발은 저는 쓰는 예술품의 총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흙을 미리 준비한다는 신한균 씨. 그림은 보는 예술이지만 도자기는 쓰는 예술이기에 그 땅의 사람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 땅 우리 사발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불러본다. 네, 아유 잘 봤습니다. 막사발 저도 사실 막사발이라는 얘기 참 많이 썼는데 네. 반성이 되고요.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막사발이라는 거는 정말 우연히 만들어낸 아름다움이고 거기에는 조선인들의 어떤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막사발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 미감을 발견한 것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 신한균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라는 거 오늘 새삼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도자기를 어떻게 보면 어떤 작가들은 이런 말 하거든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디자인된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엄밀한 치밀한 계산과 과정을 뛰어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그런 만들어진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보면 경제 수준이 굉장히 그때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아졌다고 보지만 굉장히 높은 거였다. 우리의 수준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집에서 모든 집기 같은 거, 뭐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무슨 그림을 걸어놓는 이런 방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느 수준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인 감성과 가치가 굉장히 지금보다 높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분 나빠요. 임진왜란이 왜 특히
어쩜 문화적으로 우리가 사실 일본에 계속 어떤 식으로 좀 끌려가는 영향을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멋진 거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어떤 영향 관계가 지금까지도 어떤 식으로 계속되는 것 같고, 근데 이 문화적인 영향 관계 이면에는 사실 정치적인 힘겨루야 뭐 이런 것도 사실 느껴지는 것 같고, 요즘 한일 관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데 이건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소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네. 문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은 이제 못하게 되니까 경제 전쟁이라든지 정치 전쟁, 권력 전쟁이라든지 혹은 문화 전쟁인데, 도자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 그 하이테크였거든요. 그 당시에 도자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테크였기 때문에 그 하이테크를 뺏고 또 그것을 정보를 수입하려는 어떤 그런 정보 전쟁이었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맥락이 펼쳐지고 우리는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이 접어들었냐 하면은, 그것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자기를 만들고 무슨 제작을 할 때는 혼자 개인이 만들고 개인이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제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면서 분업화시킨다든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오늘날 보면 정말 우리는 도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펼칠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너무 없고,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을 소비하고 펼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한균 사기장 신한균 선생님이 쓰신 우리 사발 이야기, 이 책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발의 기구한 운명,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 또 우리 사발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납치된 우리나라 사기장들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조선국이라는 거 또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화병. 참 글씨체도 어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정말 너무하다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일본에 가 있는 그 멋진 그 그릇들, 자기들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신한균 선생님 이 작업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 찍기 위해서 사용료까지 다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참 뭐 또 신한균 선생님 또 그 회령 도자기에 대한 관심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북한에 회령에서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또 우리 이 사정이 꽉 막혀져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일본에 가서 그 흙을 또 가져와야 되고요.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도자기 용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금파리 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 조각조각 된 것들, 그것을 일본식으로 뭐 도평이라고 부른다든지, 또 우리 뭐 보시기, 뭐 종지, 뭐 언파리 이런 말들, 이런 귀엽고 아름다운 말들이 굉장히 사라지고 일본식으로 다 바뀌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측에 그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그런 문화를 사용하고 그것을 자기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역수입되고 역수출되는 그런 경향의 그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지 그 언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금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퓨전 음식 많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도자기도 사실 그 형태도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것보다는 일본식이나 무슨 서양의식이 섞여 있는 그릇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국적불명의 그릇 같은 것들인데 그 묘한 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퓨전이다, 뭐 섞여 있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또 일본 쪽에 그런 느낌들을 우리 식탁 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반응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의 미의식이라고 할 감성에 이 도자기적 상상력, 도자기적 감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식탁에 우리 반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활발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그런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대해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 아까 그 이건수 씨 말씀처럼 좀 국적불명의 애매한 이런 플라스틱 그릇들, 뭐 환경에도 안 좋은데 그런 그릇들 말고 우리 일상의 식탁에도 자꾸 우리 그 자기 그릇들이 좀 올라오면서 그런 자기 중심의 문화 쪽으로 좀 전개돼도 참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방송할 때 왜 그 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 잔이나 차 그릇을 이 닭이 세트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 밑에 까는 무슨 뭐 천도 있을 것이고 다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자기 문화가 이렇게 하나가 시작됨으로써 그
잊혀졌던 우리의 주변 문화들도 같이 네. 이루어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기장들은요, 이 도자기 이 사발을 팔 때 시집 보낸다는 표현을 쓴대요. 이제 따님 앞으로 시집을 보내시겠지만 얼마나 챙겨주고 싶고 얘가 시집 가서 잘 살까, 그 마음이 이제 사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사기장의 마음, 그 한 조각을 좀 읽어낼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가까운 도예 공방이라도 가셔서 뭐 이런 큰 사발이 아니더라도 간장 종지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마음을 좀 알지 않을까. 아, 근데 딸 시집 보낸다는 표현이 너무 적절하네. 보내기 싫으시죠? 벌써 알 것 같아. 울고 싶고.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요,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말이 아닌데, 아니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요,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네. 아이, 근데 17세기 후반에 우리가 안용복이라고요, 우리 어부가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호롤단신으로 일본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독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그 심한의 영주, 바로 그 영주를 만나가지고 우리 조선조 딱 들이대면서 보시오, 독도는 조선의 땅이오 하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지금 나왔어요. 기록. 정말 예, 다행이죠. 정말. 기록이 예, 얼마나 중요한지. 예. 우리 앞서서도 사발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제2의 사발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리 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료를 간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즐거운 문화읽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